안녕하세요. 지금부터 1위 파워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는 올해 제10회 정보보호의 날 정관 표창을 수상하신 고려대학교 김희강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고려대학교의 김희강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교수님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교수를 맡고 있으면서요. 저희 해킹 대응 기술 연구실이라는 그 연구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주 연구 분야는 자동차 보안 쪽이고요. 좀 특이하죠. 그리고 자동차 보안 쪽으로 집중하기 전에는 지금도 연구를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게임 유저들에 대한 보안을 또 집중적으로 해왔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또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소개해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긴 했는데요. 현재 정보보호대학원에 계십니다. 그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은 저희 연구실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마이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분석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어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를 풀 때 가급적이면 데이터 중심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렇게 연구실 기치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시큐리티라고 보통 저희 연구 테마를 이제 일컫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악성 코드를 보고 이 바이러스는 이거 북한에서 유래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주관을 가지고선 분석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좀 왜곡된 분석 결과가 나도 모르게 나올 수도 있고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분석 결과에 시나리오를 이제 가상으로 또 분석가가 임의로 입혀 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항상 에비던스 중심으로 데이터 드리븐으로 해 보자. 근데 이게 'AI나 머신러닝을 써서 대량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일단 정하게 됐고요. 그래서 주로 방법론은 AI나 머신러닝을 쓰되 그 응용 분야로 자동차에 대한 침입 탐지를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보호를 해 보자라는 테마도 잡았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에는 자동으로 그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부당이익을 얻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량 유저들을 이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는 게임 안에서 욕설을 하면서 다른 유저들한테 상처 주는 이 이용자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요런 테마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이렇게 교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들려주셨는데요. 앞에 인사에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교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열린 정보보호의 날 그 장관 표창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면은 그 저만 장관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요. 수많은 분들께서 받으셨는데 아마 제가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자동차 보안 쪽으로 좀 특색 있게 해 왔고 그다음에 데이터 챌린지라고 저희가 실제 자동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해킹 방어대를 자동차 쪽에 관련돼서 몇 년간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특색 있게 했던 활동들이 주목을 받아서 상을 받은 것 같은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교수님, 제가 이번 수상 소식을 접하고 나서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그 해커 출신 1호 교수님이라는 타이틀이 정말 이색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으시긴 한데요.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나 또는 어떤 계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긴 합니다. 네. 그 제가 해킹이나 인제 유닉스 시스템 뭐 인제 리눅스의 전신이 되는 시스템이라고도 좀 일컬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좀 특이한 OS에 대해서 관심 가진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인제 그 당시에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유닉스 시스템 실습실이 있어 가지고 남들보다 빠르게 전산 환경을 접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서 인터넷을 94 년도에 처음 써 보면서 관심을 확실히 더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인제 저도 좀 튀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학과 동기들을 보면은 다들 저보다 프로그램도 잘하고 이론도 철두철미하고 수학적인 재능도 많고 한데
제가 '살아남을 구석이 어디 있을까?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하다가 아직 남들이 시작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보자 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아르바이트 등등 여러 가지를 찾다 보니 결국은 도달한 곳이 인제 보안 쪽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해킹 동아리 활동하면서 외부 기관에 컨설팅 해 준다든가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업으로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아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지금 인제 제가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보통 저희가 진로를 고민할 때 다른 분들의 경험을 듣고 나서 또 나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직접 들려주시는 것도 그 후배분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그러시면은 제가 또 이번 수상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번 수상을 공적을 봤을 때 교수님께서는 산업 현장이나 대학에서 뭐 이렇게 정보보호 발전과 또 인재 양성 등 폭넓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산학 간의 교량 역할로도 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렇게 폭넓게 활동을 하시면서 뭐 보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별히 느끼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아마 저희 연구실 학생들은 저 때문에 늘 바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네. 제가 프로젝트를 좀 많이 수행을 하는 편입니다. 인제 근데 한 가지 좀 소신은 있는 게 저희가 공학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책상머리에서 단순하게 실험만 해 가지고 이론적으로 결론이 나는 것보다는 결과물을 다듬어서 품질을 올리고 정확도를 높이는 쪽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소프트웨어를 프로그래밍한다라고 부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또 소프트웨어 분야 중에 하나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라는 부분이 있죠. 말 그대로 이론으로 안 되고 갈고 닦아서 결국은 잘 굴러가게 만드는 게 엔지니어링인데 그런 분야에서 보면은 인제 연구 분야도 논문을 잘 쓰는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실험과 프로젝트를 잘해야 되는 또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확실히 좀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학교에서 가져올 수 있는 이론을 업체분들하고 산업계 쪽과 교류하면서 많이 좀 나눌 수 있었던 게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근데 인제 단순하게 프로젝트를 하고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그만 워크숍이라도 열어 가지고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좀이라도 만들어 본다든가 이제 요런 활동들을 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 박사까지 쭉 한 다음에 바로 학교로 온 케이스는 아니고요. 저는 인제 아 NC소프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산업체 경력을 좀 쌓고선 학교로 왔었고요. 그리고 NC소프트에서 일하기 전에는 A3 시큐리티라고 하는 보안 컨설팅 회사를 이제 창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었던 게 학교에 와서도 프로젝트를 산학 협력을 하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예.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실 때 학생분들이 좀 힘드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그 실전에서의 그 지식 실전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분들은 힘들어도 많은 보람과 또 뿌듯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예.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학생들을 괴롭힌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네. 이게 요즘에는 확실히 고객분들 저희 입장에선 고객분들인 그 산업체분들의 요구 사항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네. 10년 전에는 그냥 '아 학교에서 한 게 뭐 다 그렇지 뭐 요 정도면 됐지. 신선했네.' 이 정도의 그 결과물만 있어도 만족을 하셨다면은 요새는 현업에서 하는 것만큼 또는 그 이상의 결과물을 내야 만족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연구원들이 거의 오자마자 좀 좋은 경험을 쌓고 확실한 경험을 쌓는 거긴 한데 마음의 부담이 되게 클 겁니다. 예 고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계속 인제 뭐 해킹이라든가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앞에서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아까 자율주행차 쪽에 좀 더 인제 치중을 하고 계시긴 한데요. IoT라든가 AI 기술도 이렇게 발전해 가면서 또 이제는 이 사회가 초지능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또 이를 겨냥한 사이버 위협이 공격적이라는 뉴스도 많이 접하고 있는데요. 네. 더욱이 또 요즘에는
그 비대면과 온택트 시대로 되면서 전환되면서 솔직히 개개인별로도 보안에 대해서 경계심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국내 보안 현황이라든가 전망에 대한 그런 소견을 교수님의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네. 정말 좋은 날카로운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언택트 때문에 시장 움직임이 많이 변한 게 네. 사실입니다. 이제 B2B 비즈니스로 이뤄지던 것들이 주춤한 영역도 있고 더 활성화된 영역도 있습니다. 이제 언택에 관련된 원격 화상 접속이나 재택근무를 지원해주는 솔루션, 이런 부분들은 수요가 확실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B2B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비즈니스인 이제 네트워크 보안 쪽, 망 분리나 또는 망에 대한 고도화 작업이나 이런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작년, 재작년에는 있기가 어려웠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은 약간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큰 틀은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막는다, 안 막는다 이런 걸로는 비즈니스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사이버 스레트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어, 요즘 신문에서 또는 언론지상에서 많이 나왔던 것 중에 국내 주요 기반 시설이나 연구소들이 해킹을 당했는데 이제 북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뭐 이런 기사들을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네.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어가실 수도 있지만은 그걸 어떻게 알아낸 걸까라는 게 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악성 코드나 해킹 툴이 발견되면은 이게 어느 IP 주소에서 왔기 때문에 누구의 소행이다라고 결론을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악성 코드의 행위 패턴이나 코딩 스타일을 보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과거 사건 어디에 얽혀 있었던 범죄 그룹 A와 코딩 스타일이나 프로그램의 동작 원리가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서 소위 저희가 실제 세상에서 범죄 프로파일링 하듯이 이 사이버 사건에 대해서도 매번 프로파일링을 해서 다 인텔리전스 DB로 만들어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건이 나게 되면은 그 어느 기관이나 어느 집단의 소행이구나 이런 식으로 매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다만 특징이 있다면은 최근 1년간을 돌아보면 언택 시대가 돼서 개인에 대한 공격도 확실히 늘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대한 공격이 늘긴 했는데 그냥 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의 지원을 받는 해커 그룹. 그러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애국심에 불타는 해커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군에서 파견 나간 해커 집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상대방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이버 전을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은연중에 이미 당하고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그 국가 간의 갈등도 심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나 북한처럼 해킹 기술에 어, 올인을 거의 하다시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정보를 탈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를 정치적인 또는 선거의 프로파간다로 이용하려고 하는 고도의 전술까지 이용하고 있는 게 좀 현실이어서 저희가 많이 좀 주목해서 국가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북한, 러시아 이렇게 언급되셨는데요. 몇 년 전에 그 평창 올림픽 해킹 때도 네. 그 두 나라가 언급됐던 게 기억납니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님. 그러면은 교수님 이제 다음 질문은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네네. 말씀해 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연구도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시면서 특별히 교수님에게 기억에 남거나 또 아는 후배분들에게 관련해서 이 논문은 추천하고 싶다라고 하는 논문이 있으실까요? 교수님의 논문이 예예. 있으시면, 네, 예. 일단은 그 게임 보안 쪽으로 2편, 그다음에 자동차 보안 쪽으로 1편을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게임 보안 쪽으로는 NDSS라고 하는 이제 보안의 4대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났었던 논문이고요. 제목은 You are a Game Bot이라고 하는 아, 이제 논문입니다. 그거는 NC소프트에 계신 분들하고 저희 연구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른 대학에 계신 연구실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러 기관이 협업을 해서 쓴 논문이고요. 실제로 게임 회사의 로그 데이터를 대량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실험을 해서 이게 정상적인 유전지, 게임 치팅 플레이를 하는 보신지 식별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분야에서 연구를 할 때도 즐겨 썼었던 자기 유사도라는 특징을 좀 써 가지고 그게 기억에 남고 아주 강인한 방법이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상인이나 또는 뭐 이제 일반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단순 반복 작업을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게임할 때, 어제 게임할 때 다 플레이 패턴이 다른데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하던 행위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플레이어는 아닐 것이다. 요거에 착안을 해서 자기 유사도라는 특징을 써봤는데 잘 됐던 게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안이라기보다는 이제 유저들의 행태를 분석한 그 빅데이터 분석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WWW 이제 지금은 더 웹 컨퍼런스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덥덥덥에서 발표를 했었던 논문인데 언론에도 좀 많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제 내일 종말이 올 때 너는 사과나무를 오늘 심을 거냐라는 좀 특이한 제목으로 논문을 썼고요. 예. 그거는 이제 저희가 아키에이지라고 하는 게임 데이터셋을 풀로 받았습니다. 그때 게임 서비스가 내일 이제 종료된다, 며칠 뒤에 종료된다라고 했을 때 유저들의 반응을 장기간에 걸쳐서 관찰한 겁니다. 그러면은 예상하시듯이 어제까지 열심히 성실하게 플레이하던 유저도 뭐 이제 게임 없어진다고 하면 갑자기 평소에 못했던 억누르고 있었던 난폭한 플레이, 욕설을 한다거나 뭐 남을 때린다거나 이런 거를 가상세계에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의외로 그렇게 일탈을 하는 유저들은 많이 발견이 안 됐고요. 평소에 친구 관계가 가상세계에서 형성이 된 유저들은 그런 것 없이 이제 따스한 대화가 증가를 한다든가 유저들 간의 마지막으로 추억을 이제 다지면서 잔잔한 일상을 영위한다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서 어쩌면은 긴급한 재난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운석이 일주일 뒤에 지구에 충돌할 예정입니다. 이러면 보통 재난 영화에서 엄청 위험하게 네. 다루는데 의외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안하게 지인들과 관계를 나누고 정리하면서 이제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뭐 이런 이유로 스토리라인을 잡았었는데 그게 꽤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교수님, 예, 네, 말씀 네네. 계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 자동차 보안 쪽으로는 최근에 냈던 논문인데요. 이제 자동차 보안 쪽으로 그 딥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라고 이제 딥러닝을 써가지고 이제 자동차 쪽으로 들어오는 공격을 탐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Vehicular Communications라고 하는 저널에 냈었고요. 이거 외에도 IEEE TIFS나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 위드 어플리케이션이나 이제 자동차 쪽에서 저희가 적용한 방법론이 잘 먹히더라는 것들은 여러 저널에서 다루긴 했었는데 일단 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자동차에서의 이상 행위를 딥러닝으로 탐지할 수 있다라는 걸 처음 쓴 논문이어서 예 그게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제목 리스트는 따로 한번 정리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천해 주신 논문들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그리고 지금 이제 교수님 논문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또 저희가 논문도 있지만 또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분야 관련해서요. 혹시 네네. 교수님이 어, 후배분들이나 다른 연구자분들한테 이쪽 사이트도 괜찮습니다라고 한다거나 또는 그런 서적 같은 게 있으시면 혹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선은 요즘 많이들 관심 가지실 법한 그 자동차 보안 네. 분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보안 쪽은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질이 너무 다르고요. 그다음에 그 주요 학회나 아니면은 표준화 기구들에서 나오는 그 문서들의 정보의 결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힘드시겠지만 양쪽을 다 보셔야 되는데요. 그 자동차 관련돼서 저널은 IEEE에 보면은 여러 이제 분과들, 소사이어티가 네. 있는데 그중에서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ITS라고 하는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비이큘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매거진이 있는데요. 그래도 매 동향을 빠르게 따라잡으신다라고 하면은 IEEE의 비이큘러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이제 매거진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표준 쪽으로는 이제 여러 다른 분야들이 있겠지만은 일단 첫 번째로 통신과 얽혀 있는
5G와 자율주행은 뗄 수가 없으니까요. ITU-T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뭐 5G나 4G나 뭐 이런 통신할 때 표준에도 많이 관여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ITU-T의 SG17이라고 하는 스터디 그룹에 가보시면은 자동차 보안과 관련된 완성된 표준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보시고, 그리고 국내에서 문서들 다운로드가 쉽진 않겠지만은 그 ISO, IC 기관에 가보시면 거기에서도 또 자동차 보안에 관련된 스터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데이터들도 함께 보셔야 균형이 늘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아마 이거 들으신 분들께서 모든 정보들 다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지금 이렇게 또 연구와 관련돼서 약간 자료와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 오시면서 또 교수님 같은 경우는 또 산업 현장에서도 또 오랫동안 계셨고 또 대학에서도 현재 계십니다. 그러시면은 교수님에게 귀감을 주신 또 연구자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또 영향을 미친 인물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전 직장에서의 영원한 보스인 김택진 사장님을 일단 네네. 멘토로, 예. 사실은 이제 직접 보고하고 직접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기회는 아주 많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직급 차가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한 발치 떨어져서 이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그 되게 음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되게 저돌적이거나 되게 빠르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되게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일단 검토를 꼼꼼히 하신 뒤에는 믿고 맡기고 추진할 수 있게 밀어주시는 게 조직의 리더로서 되게 귀감이 됐었습니다. 그 덕에 지금까지 그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기업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어 이제 인더스트리 쪽에서는 김택진 사장님을 이제 일단 귀감이 됐었던 분으로 좀 감히 추천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 학교 내에서 보면은 이 정보보안 쪽 학계에서 좀 귀감이 되는 분들로 많이들 꼽으실 텐데 이제 정보보호대학원 저희 대학원에 임종인 전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제 사이버 안보 특보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지금 은퇴를 바라보시는 나이신데도 토요일에도 강의도 막 적극적으로 하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학부생들이나 또는 학부생들의 부모님한테까지 또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십니다. 이제 요즘 이 학생이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 것 같다라고, 사실은 대학생의 학부모님한테까지 소통을 한다라는 거는 상상하기 네. 힘든 일인데 그만큼 학생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거의 그건 제가 따라갈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서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교수님의 멘토 되신 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번 다음 질문에는 또 지금 앞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 특히나 또 이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또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분야로 진학하려는 분들에게 뭐 필요한 지식이라든가 자세에 대한 교수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데이터 마이닝이랑 머신러닝, 네. AI 이런 게 워낙 뜨고 있다 네. 보니까 약간의 괴리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할 때는 데이터를 모으는 일, 데이터를 정리하고 노이즈가 낀 좀 소위 좀 포맷이 안 맞거나 깨졌거나 더러워진 데이터들을 걸러내는 일이 한 60%는 잡아먹을 정도로 되게 더티한 작업이지만 안 할 수는 없는 일인데 학교에서는 외부에서 공급받는 데이터셋이나 실험용으로 나오는 데이터셋이 이쁘게 정성된 그딱 포장지만 벗기면은 이제부터 바로 쓸 수 있는 데이터여서 학생분들이 인제 '아 전산이라는 게 이렇게 소프트하고 쉬운 분야구나. 그냥 이제부터 나는 알고리즘에만 집중하면 되겠네.' 이러다가 프로젝트를 해 본다거나 아니면은 취업을 해서 실제로 현장에 진출하고 난 뒤에는 '아 이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어요.'라든지 '제가 상상하던 일과는 달라요. 그냥 알고리즘만 짜고 하면 분석만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지저분한 작업을 누군가 해서 이렇게 숟가락에 떠먹여 주던 게 아니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제 뭐랄까요? 본인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선배들 이야기도 꼼꼼히 잘 들어보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그다음에 소위 풀스택 엔지니어나 또는 내가 하고 있는 분야의 이 일과 관련된 풀사이클 한 번 다 돌아본다고 하면은 사실은 더러운 데이터 정선하는 작업부터 맨 마지막에 시각화된 반짝반짝한 리포트를 내는 전 과정을 한 번 더 경험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 선배들하고 좀 그런 커넥션이 있다면 한번 선배들한테 멘토를 받아 보시고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뭐 저에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은 요즘에는 각 회사들의 인사팀에 그런 질문을 던지면 친절하게 많이들 답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친절한 조언 정말 좋으신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러시면은 저희가 인제 거의 인터뷰 마무리 시간인데요. 앞으로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인제 산학 연구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공동 연구라든가 앞으로 또 교수님이 또 이 일을 계속 하시면서 이루고 싶으신 목표가 또 있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학교를 다닐 때는 뭐 성적이 아주 좋다거나 뭐 그런 타입은 아니었는데 네. 그냥 한번 어느 분야 하면은 길게 오래 하는 거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쪽으로 연구 시작한 게 2014 년에 착수를 했는데요. 한 분야에 계속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이뤄내는 게 있고 시작할 때는 되게 미약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업적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자동차 분야 쪽으로 이왕 시작한 거 계속하면서 국제 표준화 활동들하고 그다음에 산업계와 교류를 자주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데이터 중심으로 요즘 자동차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유엔에서 규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배경도 있으니 정책하고 기술 쪽을 다 갖춘 학생들을 많이 길러내는 그런 연구자로 남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도 교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꼭 다 이루어지시기를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저희 인제 인터뷰 마무리 지으면서 그동안 말씀하신 거 외에 또 혹시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은 해 주셔도 되시거든요. 네. 일단은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이제 저희 학생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연구를 한 것들을 보면은 사실은 인제 학생들이 정말 고생도 많이 했고 많은 걸 읽어냈습니다. 근데 인제 정작 그 일을 하는 와중에 있다 보면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대학원생들이 힘들어하고 좀 졸업 전까지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 연구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대학원에서 많이들 연구하시는 학생분들이 한 2년 3년 집중하시면은 요즘은 뭐랄까요? 다들 역량들이 워낙 좋아지셔 가지고 세계적인 연구 많이들 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신감 가지시고 저도 능력은 없었지만 오래 버티다 보니까 뭔가 이뤄낸 것처럼 한 분야 열심히 하시면은 학생분들도 다 많이 이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이 또 많은 힘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지금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저희 긴 시간 인터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디지털 환경에서 늘 보안이라든가 정보 보호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또 무심코 지나치면서 방심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저희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제는 안심할 수 있는 보안 강국이 되는 그날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김유관 교수님과의 일익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